매번 저희가 단톡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 지니님도 오셨고. 이제 몇 번 뵙는 분이 있어서 반갑네요. 그죠? 단톡방에서 질의응답도 해주고 있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서로 자신이 아는 것들을, 답변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유익하고 되게 클린한 좋은 그런 단톡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매달 지금 전자책을 발송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강의도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예약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그죠. 드디어 올해, 예, 임장 과정이 이게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한 3년 만인가? 예, 임장 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저희 레마가 아무래도 이제 이 직전 입찰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론 임장도 숙제도 내드리고 뭐 가시라고 하고 막 숙제 검사도 하고 하지만 또 직접 같이 가보는 게 다르긴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예, 아무튼 막 같이 막 한 뭐 만보, 이만보 걸으면서 막 이렇게 약간 전우회 같은 게 생긴달까요? 되게 재밌고 또 그렇게 막 배를 좀 쫄쫄 굶거든요. 예, 배가 고파요. 그러다가 저녁 때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죠. 이거 코로나 때 끊기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는데 많이는 못하고 이번에 하고 또 내년에는 또 한 뭐 5, 6월쯤에 한번 해볼까. 근데 왜 하느냐면 한편으로는 레마분들이 한번 모여야 되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는 아니야, 경매의 좋은 물건에 맞춰서 또 의견도 들으면서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있고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은, 그죠? 좀 특이하죠? 제주도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제주도는 항상 탐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한 채, 세컨하우스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좋은 물건이 막 나와. 우와, 너무 좋다. 이러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임장을 가고 또 입찰까지 두 번을 제주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네. 아, 이 아이들이 없으면 홀몸이면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주도 물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휴일을 우리가 끝내고 왔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네, 제가 제주도 지리는 잘 모릅니다. 제주시에 있는 건데요. 대지가 144.6평,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따 사진 붙여드려 볼게요. 감정가가 3억 6,300이고요. 지금 한 번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생겼대요. 위치가 네, 여기 바다가 올레길 코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바다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한 10분 이렇게 꼬불꼬불 해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 이 앞쪽 편인가? 이쪽이랑 앞쪽에도 숙소가 굉장히 모여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그리고 개인적으로 호텔 운영하는 민박집, 뭐, 이렇게 조그맣게 리조트, 이렇게 개인 리조트 있잖아요. 풀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운영하는 데가 이 앞쪽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렇게 하는 데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006년도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저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 주택 건축이랑 상관없이 에어비앤비가 가능할 때가 있었거든요. 에어비앤비 초창기 때 제가 6채를 오피스텔 운영해 본 적 있어요. 서울에서. 몇 년 했었어요. 꽤 몇 년을? 예,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오피스텔이랑, 그런 거는 안 되게끔 불법으로 서울은 그게 되면서 접었어요. 막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접고 서울이랑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집에
조건이 있어요.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만 되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수익을 잘 내기가 물론 서울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근데 지방은 강원도나 제주도는 사실 그런 제약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와 제주도가 그 관광특구라고 해가지고 좀 예외로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그 집의 건축 용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운영이 굉장히 프리하게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하는 게 되게 괜찮아요. 되게 재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관심이 많은데, 위치가 이렇고,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자, 만약 근데 내가 그런 에어비앤비나 이런 수익형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바로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서울이면,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사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바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방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응이 늦고 내가 갈 수도 없을 확률도 높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깨끗한 물건을 애초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물건을.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도 비싸니까, 오늘 제 옷이 너무 어지러운 옷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가 막. 참 죄송하네. 어, 서울은 이제 새 집이면 더 비싸다 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축을 사서 좀 인테리어 안에를 좀 열심히 하고, 그래, 그 대신 좀 여기랑 가깝고, 그럼 여행객들 데리고 오기 좋고, 약간 요런 조건을 좀 그래도 맞추면 할만한데, 지방은, 애초에 깨끗해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진짜 인테리어 감각이 너무 많고,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건 2016도, 16년도니까 지금 한 10년 좀 안 됐잖아요.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뭐 좋은 거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 재영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페인트도 칠해놓고 하늘색과 같이, 그리고 마당이 엄청 넓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 주차장도 보유하고 있고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그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또 보시면 뭐 안에 방이랑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권리 분석을 보면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금 보증금은 미상인 상태인데요. 예,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는 연세를 받는 거 아시죠? 예, 월세가 아니라 연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매 진행된 후부터 뭐 이미 이제 연세 됐고 그 날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고 큰 손해도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래도 수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부근일 수도 있는데, 이제 뒤져보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발견하려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대지 약 100평, 건평 36평, 이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나온 물건이라. 이게 지금, 예, 저번 달에 한 거. 1층에 방 하나, 주방, 화장실 있고, 2층 거실과 앞 테라스 엄청 넓고, 2층에는 거실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 물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거래하는데 시세 보려고 제가 뒤져본 겁니다. 시세가 네, 이렇게 연세가 보증금 그러니까 1000에서 1400 보증금이 따로 없고요. 월세가 없고 제주도는 그냥 한 방에 딱 1년 내버리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하기에 참고하시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 임장은 지금 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건 시세가 막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연세가 한 이 정도 선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부근에 도보 한 5분 안에 에어비앤비랑 그리고 네이버 뭐 숙소 올라가는 그런 사이트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몇 개 클릭해서 보니까 금액 수준은 이렇습니다. 숙박 기준. 네, 작은 박 15만 원. 만약 전체 통째 1, 2층 다 쓰면 한 25만 원 선. 네, 이런 비슷한 구조가 이 정도 금액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세를 받을 거면 이 금액이니까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서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뭐 6%면 이거에 맞추겠다. 해서 얼마 입찰가를 쓰겠다 계산하시면 되겠고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내가 여기를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갈 건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주말이 4번이니까 한 3번에서 4번을 4번만 주말만 나가더라도
충분히 얼마 정도의 예상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제주도에는 항상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옷도 내가 이걸 사야지 하고 시장을 돌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 예쁜 게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쇼핑을 그냥 가다가 이거 예쁘다 이렇게 사면은 좀 마음에 드는 것처럼 제주도든 강원도든 지금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수익형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길게 그냥 계속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서 지금 입찰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 물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 그렇다. 로마, 아니면 뭐, 세컨하우스를 여러 분 해놓고 에어비앤비 좀 돌렸다가 내가 1년에 두세 번 휴가 갈 때 내가 쓰고 이래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행 갈 때 이제 호텔 숙박비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번 가면 뭐 30만 원 뭐 숙박비 그렇잖아요. 2, 30만 원 이러잖아요. 그 돈이면 사실 내가 하나 펜션 이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예, 그래요. 정말로.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청계천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3억에 감정가인 37평 아파트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여기 보면은 6호선 신당역 위치가 끝내주죠. 예. W역세권이죠. 신당역에 6호선은 여기 지금 붙어 있습니다. 출구가 붙어 있고요. 10년차 대형 평수 위주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다 고급 대형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이렇게 원래 여기랑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은 초등학교가 사실 조금 멀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초등학교도 코앞인 거예요. 예, 그래서 괜찮죠? 초등학교도 코앞이고. 그래서 지금 매물은 12억, 13억, 전세 8억 정도 되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돈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8억, 이제 플러스 알파로 최소한 들어가는 돈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비용, 이렇게, 요 정도 가격대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드려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뒤에 볼게요, 한번. 자, 여기에 여러분 봐보세요. 김성민님 8억 있고요. 날짜가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유찰을 계속 시켜서 8억 플러스 알파이니까 그 금액 밑으로 떨어지게끔 지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이걸 설명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구분 지상권이 있어서 이런 것도 생소하잖아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볼게요. 등기부등본 볼게요. 이렇게.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그죠? 예. 이렇게. 목적은 지하철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초보자분들은 뭔가 이제 지상권 나오고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또 바로 그냥 제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이물건이 좋다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분 지상권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 지상권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얘네들 땅 아래 지하철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 겹쳐요. 그래서 얘네 땅의 밑에를 얘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이. 이건 영원히 쓰는 거죠. 영원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등본에서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대꾸선을 감안하고 사는 건데, 이거는 근데 문제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깨끗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를 확인을 해서 다 권리가 지워지고 정리가 되고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경매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물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럼 해결되지 않는 권리지만 매매나 이런 것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해 이유 때문에 걸린 거라서 매매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 지상권,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이랑 바짝 붙어 있는 집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다. 금액은 뭐 이제 쓰기 나름인 집이죠. 그죠? 지금, 뭐 금액 제가 붙여놨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그래도 많이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집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대수가 좀 작고 또 이제 평수가 큰 거 위주로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거래되면 좀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 금액으로 계속 보합이 돼 버리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안 보인다거나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이 또 2021년이니까 거래가 굉장히 없죠. 예, 그래서 시세는 분명히 지금 좀 많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매물이 12억, 13억인데 8억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지금 이제 4, 5억대. 이번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다음번에는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물건입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37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9억 2천이고요. 두 번 떨어졌어요. 네. 서울에서 멀쩡한 아파트가 두 번 떨어지는 게 권리상 문제가 없는데 두 번 떨어지는 게 흔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딱 봐도 그죠? 예, 괜찮죠? 여기 있고 그죠? 예, 신림선이랑 7호선이랑 삥 둘러가지고 예, 여기에 이렇게 좀 구축이긴 하지만 입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리고 입지 대비해서 그래도 금액대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치 좋고 뭐 병원 역 이름이 보람의 병원역이죠. 예, 그래서 병원도 가깝고 뭐 공원도 가깝고 다 괜찮습니다. 그 초등, 중고등 뭐 다 괜찮고 살긴 좋을 거라고 보여요. 그죠? 네. 지금 이제 권리 분석을 보시면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유언덕이라는 임차인이 있죠. 예. 근데 미상입니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인데 미상이다. 네, 그리고 보면은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 요구를 안 했죠, 여기는. 근데 이 비고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좋은 길 이후에 권리 신고서를 냈대. 네. 그러면 안 한 거죠? 네. 요구 좋은 길 이후에 배당 신청한 거는 배당 신청을 안 한 거죠? 네, 항상 이 날짜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보증금 인수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직전 거래가가 이제 9억 밑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전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에 그래도 뭐 8억, 7억 만약 낙찰이 조금 7억 후반이나 뭐 7억대로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7억대 이 정도 37평인가요? 8평인가? 제가 37평형인데 시세를 잘못 조사했나 보다. 37평형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나 봐. 이거는 이거는 맞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잘못했네요. 아유, 이거는 맞네요. 네. 요거가 맞네요. 네. 아무튼 시세가 지금 이제 9억대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장을 해서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죠? 인수금액이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는 매물이에요. 확인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는 그나마 들어간 날짜의 전세가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대략의 금액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좀 내가 원할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은평구의 아파트입니다. 35평. 보시다시피 새 거인 아파트죠. 그러니까 9층의 아파트고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역에 코앞에 있습니다. 그죠? 네, 구파발역이 있고, 여기 코앞에 위치해 있고, 뭐, 롯데몰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5년차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새 거고요. 주상복합이고요. 네, 도보 2분이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후기에 보니까 뭐 북한산 둘레길 뭐 너무 좋고 뭐 살기 좋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GTX-A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선순위 보증금 미상이면 위험한 건가요? 그죠. 금액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액을 모르면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임장 때 노력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들어간 임차인의, 그러니까 저 시세라는 게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 집은 몇 년도쯤에는 시세가 얼마였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게 좀 가능하잖아요, 아파트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 봐서, 물론 임장도 가서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입찰할 때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빌라나 뭐 조금 이렇게 보기에 되게 위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 미상일 경우에. 그럴 때 모르면 못 들어가요, 사실은. 이것도 알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임장에. 근데 뭐 아파트는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네. 어찌됐건 근데 이 미상 임차인뿐만 아니라 경매에서 어떤 정보가 가려져 있는 경우는 어려운 물건이에요. 그거는 무슨 정보든 어떤 이제 우리가 입찰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보가 블라인드 가려져 있다. 그거는 그런 것 자체부터 벌써 이제 이건 일반 물건이 아니에요. 어려운 물건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고 그 정보 가려진 거 하나로 인해서 뭐 10명 붙을 게 막 4명 붙고 3명 붙고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 정보가 가려져 있는 게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그거를 내가 노하우가 생겨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래도 나는 좀 해볼 수 있을까?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좀 살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자,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의 재경매의 선순위 임차인 인수권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물건은 저기 이제 강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GTX A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빨라지면 A 노선에 있는 걸쳐져 있는 집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찌됐건 강남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집값 때문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노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임대는 잘 나갈 것 같은, 그죠? 출퇴근하는 사람 대상으로는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이런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근저당이 있고, 선순위입니다. 선순위인데, 여기 보시면 1차는 2억이고, 2차는, 예, 6억. 그리고 확정일자가 보면은 하나는 앞에 있는데 하나는 뒤에 있어요. 그게 특이하죠. 배당 요구는 했죠.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배당 요구는 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아래 읽어보면은 임차 보증금 6억. 그러니까 2억에서 이럴 수도 있나요? 4억을 증액해서 2차를 계약했대. 4억을 시작해갖고 2억을 올린 게 아니라 2억을 해서 4억을 증액했대.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억으로 들어왔다가 4억으로 증액한 거라기보다는 원래 6억짜리인데 나눠서 돈을 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죠?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을 모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낸 것이라고 봐야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2억 했다가 뭐 1억을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4억을 올리는 거를 받아들여서 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약간 나눠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일자를 이 날짜가 이 뒤에 거는 늦춰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어요. 증액을 했을 때 만약 이게 1차가 2억이었는데 1차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근저당이 뭔가 설정이 돼. 그리고 증액을 해, 날짜가.
그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1번 날짜, 2번 근저당, 3번 증액. 이랬을 때 증액은 우리가 그 선순위로 해서 순위로 못 받거든요. 얘가 먼저 받고 근저당 받고 그 다음 돈이 남아야 이 증액 부분을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보호받지가 못하거든요, 순서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다 선순위로 봐주고 있어요. 이 6억이라는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날짜가 확정일자가 뒤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아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 한 것처럼 증액 부분이라기보다는 나눠서 낸 것이라는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거를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미납을 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또 들었어요. 예, 그거를 뒷부분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미납을 해서 재경매건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6억을 선순위로 인수해야 되는 걸로 보시고 그냥 권리 분석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네, 입찰 보증금 20%니까 요거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죠? 재경매건은 그리고 여기 대지권 미등기 적혀 있어요. 근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있는데 코멘트가 또 있을 텐데 네. 감정평가서나 이럴 때, 그 지분이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새 아파트다 보니까, 아직 서류상, 지분은 집집마다 어느 정도의 지분은 있지만, 그걸 서류상 정리를 안 해서 아직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지권 미등기도 낙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만 흐르면 서류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아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그런 문제는 특수물건이죠. 그거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건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초보자들이 접근하시기는 어려운 물건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의 물건의 대지권 미등기는 사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그걸 확인하시려면 감정평가에 지분이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경매에서도 그런 코멘트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분이 있긴 있다. 근데 아직 네, 정리가 안 된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초보자분들도 들어가도 괜찮고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문구 때문에 경쟁률이 줄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원래 뭐 15명 붙을 건데, 이거 글자 때문에 뭐 7명, 8명으로 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어떤 문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물건이고요. 네. 이거. 네. 지금 금액은 나와 있는 거는 예, 13억, 11억, 고층은 13억이고 중층은 11억 선인 것 같고요. 그죠? 최근에는 10억, 9억 4천도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10억 밑으로 9억이나 뭐 9억 초반이나 이렇게 낙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